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 논란 가운데서요, 특히 이 재산과 관련한 부분은요, 청문회 주제를 넘어서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검찰이 관련 고발을 받아서 그 사건을 부서에 배당을 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고요. 특히 민주당에서 아주 격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 19일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검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고발장이 제출된 건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정치검찰의 개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각각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다. 검찰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수사가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걸 두고서 검찰과 야당 사이 모종의 확약에 있었거나 특수관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일종의 음모설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관련해 여야 양측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과 SNS를 통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고 치는 고섭도 이 정도로 대놓고 하면 욕먹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제 막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워서 벌써부터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과 야당의 합작 기획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분명한 근거 그리고 설명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서 김 후보자 관련 여러 의혹들 가운데서 특히 출판 기념회 수입과 관련한 부분 이걸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 수입을 초과한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경조사와 이 출판 기념회 수입 등 세비 외 소득으로 충당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 국세청 자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 탈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 출판 기념회 등의 수입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국회의원 세비 외에 그해 기타 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이 재산 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도 하는 축의금도 한 번 있었고요. 또 출판기념회가 2번 있었기 때문에 부주가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해 그때 들어온 걸 가지고 처리하고 법상으로는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그걸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다 처리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말대로면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2023년도 연말에 다 돈을 써버리고 더 이상 현금이 없어야지 맞는데 2024년도에도 추징금 1억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고 그의 재산이 2억 원 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현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하지 않았으니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김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장 큰 쟁점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해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와서 책은 한 권도 안 가져가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 관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재산 등록 부분은 사실 공직자윤리법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검증 공세를 무분별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7명이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을 했고 김 후보자 검증을 주도하는 주진우 의원 역시 이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다고 주장을 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요, 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인디언 기우제식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재산 관련 의혹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 등으로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잘못된 건데 뭐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고 해당 부분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저는 내일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실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소명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